신기하게 예쁘게 생긴 음식들 참 많습니다. 그게 상품화되기도 하고요. 뭐 깍두기 같이 생겼는데 그게 연어라고 하고 수건같이 생겼는데 케이크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게 SNS로 금방 또 입소문을 탑니다. 꾸준하게 사랑받을 메뉴가 될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도 한번 또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말차 유행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트렌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는 걸까요? 뭐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혹시 청취자분들 걸스나잇 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걸스나잇 푸드요? 네,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특정 컨셉트를 딱 정해놓고 잠옷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입고 밤늦게까지 모여서 게임도 하고 뭐 컨텐츠도 즐기고 하는 뭐 그런 놀이 문화인데요. 파자마 파티. 일명 파자마 파티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잠옷, 의류 브랜드 등이 굉장히 많이 뜨기도 했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문화가 식음료 트렌드까지 알게 모르게 선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령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랄지, 그리고 떡볶이와 치킨을 먹는 그 유명한 또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걸스나잇 푸드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공유되고 이후에 대중까지 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재미로 시작을 해서 또 유행이 되고. 근데 그 유행하는 음식을 보면요, 그냥 생김새,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혹시 그 몇 달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 남친 토스트라는 메뉴명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 남친 토스트. 네,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들어줬던 그 토스트 레시피를 잊지 못하고 이별 후에 연락해서 그 레시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로 맛있다. 그 정도로 맛있었다라고 이제 온라인 썰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메뉴가 등장한 지는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이걸 몰랐던 한 예능 출연 아이돌 멤버가 정말 그게 사실이냐, 왜 전 남친이 이 빵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전 남친 토스트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이 이미 편의점에서 정식 메뉴로 출시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 한 카페에서는 이 메뉴를 정식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제 그 메뉴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돌 예능 에피소드가 이제 이야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만들어서 유명해진 또 브라우니가 있는데 그 초콜릿 빵 같은 거. 근데 이 멤버가 다른 멤버에게도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이 디저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일종의 신비주의죠.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 이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이 하루 조회수만 28만 회를 기록하기도 할 정도로 음식에 담긴 이야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맛있길래 그럴까? 그렇죠. 궁금증도 자아내고 그런 또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네요. 또 요즘에는 길거리 음식 풍경도 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뭐 떡볶이랄지 뭐 호떡, 붕어빵 같은 이제 분식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면 뭐 나들이 갈 때 들고 가는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올리실 텐데 올해 새로운 야외 음식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컵 메뉴와 야장 푸드라고 해서 야시장, 뭐 푸드트럭, 밤에 야외에서 먹는 그런 장터 이런 푸드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여름 1인용 컵 메뉴의 선두주자는 바로 컵 팥빙수, 컵빙수였는데요.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출시하면서 이 팥빙 젤라또 파르페 같은 경우는 누적 판매량이 130만 개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뭐 트위터 같은 데서는 이거를 만들다가 지친 알바생들의 썰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일부러 알바생들이 우리 거보다 저 옆집이 더 맛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또 컵 마라탕, 마라꼬치 이런 것들이 또 판매하는 가게가 또 문을. 마라탕을 컵에다 팔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야장푸드처럼 판매가 되면서 이것도 반응이 또 굉장히 좀 뜨겁게 일으키고 국물처럼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육회 같은 경우도 이게 식당에서 먹는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최근 SNS를 중심으로 야구장이랄지 또 나들이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면서 요건 이제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정육점에서 본인이 육회를 직접 사다가 요걸 이제 컵 육회를 만드는 레시피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Z세대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 컵푸드가 유행하는 이유가 야외 활동에서 좀 접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장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컵 하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이랄지 뭐 이런 나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 산책할 때도 그냥 먹을 수 있는 또 이런 음식들이라고 해서 컵 메뉴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인기의 비결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5465님이 야장은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놀러 오세요. 동성로에서는 놀장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네. 뭐 부산 지역에 물떡이 또 유명하다고 하고 광주의 상추튀김 유명하다고 하고 대전은 뭐 성심당이 네. 압도적이고 지역별로 인기 있는 먹거리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이게 로컬 문화에서 청년들이 또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저희 대학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이제 로컬 힙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서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그 요런 지역 특산물을 기반한 음식들이었는데 특히 디저트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가령 춘천의 감자빵이랄지 고창의 수박빵 그리고 안동의 사과빵 이런 것들처럼 이제 특산물을 기반해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이 친구들이 서로 선물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특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캐릭터를 이용한 디저트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가령 아까 성심당 말씀하셨는데 대전은 또 꿈돌이가 또 대표적인 캐릭터지 않습니까? 대전 엑스포. 네, 그래서 요게 또 다시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맛이나 형태를 떠나서 이 꿈돌이 푸딩 같은 경우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찌르기만 하면 또 입을 만들어주는 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재미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대전 여행에 또 요 카페가 필수 코스가 되고 있고 또 망고로 꿈돌이로 만든 이 꿈돌이 산도랄지 꿈돌이 호두 과자 등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요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도 네. 중요하지만 뭐 SNS에 올렸을 때 나만의 어떤 컨텐츠가 되느냐 이게 전부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맛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맛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 보여주는 게 더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가중치로 그래서,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올렸을 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컨텐츠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쇼폼 컨텐츠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경주의 얼굴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빵이요? 네, 요게 이제 경주의 대표 문화재죠. 석굴암이나 신라미소 요걸 이제 좀 형상화한 빵인데 이걸 이제 또 얼굴을 싹 가리면 마치 탈을 쓴 것처럼 인증하는 또 컨텐츠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한 CD만한 거죠. 약간 좀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아무튼 요걸 가까이에서 카메라 가까이에서 되면 네 요거 이제 얼굴이 가려지는 컨텐츠가 있는데 요게 어쨌든 나의 컨텐츠가 되어주는 지역 특산물이 요게 열광하고 있다는 것도 기존의 어떤 지역 특산물과 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에서 콘텐츠가 되어주는 음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은 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맛이 없어도 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식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음, 먹을 때 나는 사운드, 이른바 소리, 예, 요런 건데요. 맛보다 소리. 네네. 아시겠지만 ASMR 컨텐츠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젊은 분들이 소비하는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먹는 듯한 생생한 소리가 나는 음식에 더욱더 열광하는 트렌드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운드 스낵 트렌드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사실 맛보다는 소리를 강조하는 컨텐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바삭하게 씹히는 이른바 그 카다이프 소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유행을 했던 스웨디시 젤리 같은 경우에도 이 쫀득한 어떤 소리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었습니다. 이런 거 좀 가져오시면서 이제 좀 씹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식용 분필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사삭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식용 분필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맛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유행을 했던 그래서 맛이 없어도 소리가 그럴싸하면 컨텐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궁채나물이라고 해서 이제 한식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예. 식재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Z세대들에게 소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이 궁채나물 컨텐츠가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궁채나물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850만 회 정도의 영상 조회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데친 해파리의 오도독하는 소리 그리고 일본식 젤리의 그 쫀득쫀득한 소리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야, 무슨 뭐 젤리 소리까지. 네. 대단합니다. 역시 이런 것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소리가 중요한 간식들은 대부분 그 틱톡에서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먹방 ASMR을 실제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뭐 MUK, BANG, ASMR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해시태그만 이미 거의 3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말 먹방을 그대로 쓰는 먹방 ASMR이라는 해시태그가 29만 개 정도 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인들까지도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그 한눈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특정 음식 뭐 이런 추천하거나 인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가령 파티에서 포장지를 색깔별로 가져오는 과자 사오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게임 형태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색깔에 맞춰서 네네. 포장지 선택하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무지개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봉지 색깔을 가진 과자를 가지고 와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벌칙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는 이른바 재밌는 컨텐츠라고 해서 줄여서 잼컨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형태의 즐기는 문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식도 재밌어야 한다. 맞습니다. 또 요즘엔 심지어 AI 영상으로 기상천외한 거 많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AI 영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이 먹방까지도 굉장히 좀 핫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이른바 말씀하셨던 용암이랄지 용암을 먹어요? 네. 현실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AI 먹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반대로 AI 먹방으로 재밌어지면 이걸 실제로 패러디해서 만들어 먹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용암처럼 보이는 음식, 빙하처럼 보이는 캔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용암 같은 경우에는 이 색소를 오렌지색 색소를 섞은 물엿에 약간 태운 마시멜로를 얼린 버전인데요. 이게 한눈에 딱 봐도 건강에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탕수육 소스에 이 까만 치킨을 올린 버전까지 좀 등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질감을 좀 유리처럼 만든 유리과일, 이것도 AI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빙하 캔디 같은 것들도 AI가 아니라 직접 제작해서 먹는 유튜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이런 AI 먹방은 또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 시대랑 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겠죠. 저희는 AI 트렌드는 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AI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회수 때문에 또 무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AI 영상에 대한 거부감이 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과거에는 그리고 실제 AI로 구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AI로 구현한 걸 실제로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유행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지은 님이 20대인데 요즘 유행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서 그렇죠. 뭐 20대라고 이거 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맞습니다. 너무 빠르고 거기다 또 AI까지 더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음식 트렌드 어떻게 다 이걸 따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짝 스쳐가는 유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과일은 복숭아나 수박이 아니라 여름 과일은 이제 토마토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이제 단순히 제철이라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션 소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정도로 토마토가 예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토만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말차도 대표적인 그런 네. 케이스인데요. 단순히 그냥 말차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차를 마시는 사람은 깨끗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차 라떼의 열풍과 동시에 이 트레이닝복이랄지 잠옷같이 편안한 복장과 함께 말차를 마시는 인증샷이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껏 꾸며야 됩니다. 또. 네. 예. 그래서 이런 패션이나 뷰티 소품까지도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양한 형태의 유행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 트렌드, 네. 신기한 트렌드들 어떤 식으로 또 이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AI로 만든 네. 크리에이터들인데요. 특히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요리를 만들고 맛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영상이 Z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도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식음료 관련된 협업을 하실 때 이런
인간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AI 인플루언서가 훨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Z세대들이 단순한 어떤 단일 메뉴보다는 조합 메뉴를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가령 냉동 망고를 사서 사이다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섞어서 마시는 이런 음료가 또 유행을 한다라거나 편의점에 가면 그 가거름 봉지 얼음 크게 한 봉지를 네, 팔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또 복분자를 또 타서 먹는 이런 영상이 또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합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효능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메뉴 그 자체보다 이 만들어 먹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재미를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 결과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네. 모든 곳에 또 재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